올리브유가 그냥 플라시보가 아닐까? 원래 내 몸이 그냥 좋았던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4년간 먹었습니다. 올리브유 먹으면서 장도 좋아지고 위도 좋아지고 비염도 많이 완화되고 두통도 사라지고, 아무튼 말로 다 하긴 어렵지만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올리브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올리브유 끊어도 이 지금의 건강이 잘 유지될지, 올리브유가 플라시보는 아닐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올리브유를 끊게 된 계기는 별건 아니고 그냥 궁금했어요. 지금 응가도 잘하고 몸 상태가 엄청 좋은데 이게 올리브유를 끊어도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올리브유가 그냥 플라시보가 아닐까? 원래 내 몸이 그냥 좋았던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도 마침 다 먹었겠다, 2달간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 게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시간 빨라요. 일단 아침 식사는 단식을 하거나 과일 위주로 먹었고요. 점심 저녁은 보통 일반식을 먹었습니다. 일단 체중 변화는 제가 없었어요. 이제 제 체중을 몸이 완전히 인식해가지고 제가 다이어트 한 지 한 4년이 넘었으니까 인식을 해서 체중은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75에서 77kg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체중은 유지되고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체크를 해보는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먹을 걸 참을 수 있는 정신이 약간 흐릿해졌다고 해야 될까? 뭔가 예전보다 식욕이 좀 더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밥 먹을 때도 예전에 한 공기 딱 먹으면은 포만감이 어느 정도 생기고 그만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왠지 분명히 먹으면 속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땡기는 느낌, 뭔가 허기진 느낌,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느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쉽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서 생기는 영향입니다. 장내 유해균이 많아서 장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식욕 절제가 처음부터 안 되고 어렵습니다. 여기 식욕 절제 많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내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은 올리브유 꼭 드세요. 일단 식욕 억제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나도 모르게 밥 먹고 있다, 요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거 있죠. 장이 안 좋아졌으니까 응가가 별로 안 좋아요. 예전엔 진짜 깔끔하게 응가가 나왔었거든요, 올리브유 마실 때는. 그런데 올리브유 끊고 한 3주 후부터는, 그 3주까지는 좀 버틴 것 같아요, 장이. 그래도 유익균이 있으니까. 근데 3주 후부터는 변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계속 느낌이 좀 별로고 흐물흐물한 느낌이 드는 적도 있고, 이상하게 과식을 하고 다음날 설사를 한 적도 있고, 아무래도 가공식품 같은 것도 먹고 하니까 좀 장내에 유해균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그렇게 이어진 거죠. 유해균이 다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활력이 많이 떨어져요. 플라시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10시부터 1시까지 컨디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일들 많이 처리하는데 이때 약간 처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최근 2달 동안. 플라시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지 않게 좀 많이 처지는 느낌을 받았고, 일을 꾸역꾸역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디고 하기 싫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장 문제일 수 있어요. 뭔가 좀 기분도 다운돼 있고 좀 예민해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말들도 약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장에서도 우리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장에서 면역이 떨어지면, 장이 안 좋아지면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면역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게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약간 이렇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뭔가 기분도 다운되고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시 올리브유를 내일부터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사서 오늘 배송이 왔어요. 네,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올리브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면서 또 변화된 것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리해보면, 올리브유 4년간 먹다가 2달 끊었는데 3주 안에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정신도 흐릿해지고 식욕도 참을 수 없게 되고 응가 상태도 별로 안 좋고 활기가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뭔가 감기도 좀 걸리는 것 같고, 이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올리브유를 평생 먹어야 될 것 같다,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브유였습니다. 올리브유와 식염수를 마셔서 담석을 포함한 간을 그냥 따라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공복 올리브 다이어트 들어보셨나요? 식욕 억제도 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좋아지고 체중 감량에도 탁월하다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난 올리브유 다이어트. 제가 5년간 하루에 40ml씩 올리브유를 마셨거든요. 일주일, 한 달 이게 아니라 5년 동안 마셨습니다. 체중도 30kg 이상 감량을 하고 그 심하던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없어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올리브유 복용하면서 나도 모르게 겪었던 부작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는 올리브유에 복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복용 정보도 많지 않아서
이게 맞나, 이게 틀린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확인할 때도 마땅치 않고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없애고 건강하게 시작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올리브유를 5년간 복용하면서 겪었던 부작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공복 올리브유 처음 시작할 때 부작용과 그 해결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첫 번째 부작용은 거의 모든 분들이 겪는 부작용입니다. 바로 명현현상입니다. 명현현상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 어떤 거냐면요, 치료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소나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또한 명현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리브유를 처음 섭취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대표적 증상으로 두통, 피로, 어지럼증, 잠이 온다거나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메스꺼움, 일시적인 체중 증가, 근육에 쥐가 나거나 설사, 변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처음에 공복에 올리브유 드실 때 회사에서 아프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아픈 게 아니라 단시간 정도 좀 아프네, 좀 어지럽네, 약간 이렇게 됐다가 괜찮아졌다가 또 좀 안 좋아졌다가 괜찮아졌다가 화장실도 좀 자주 가고 약간 이런 식의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게 뭐 지속적으로 막 하루 종일 아프다거나 약간 이런 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올리브유를 먹기 시작했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지장을 받진 않았어요. 화장실을 자주 간다든지 약간 이런 일은 좀 있었는데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에 잠을 더 잘 자니까 회사 생활이 더 잘 되고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면은 거의 모든 증상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반짝하고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죠. 컨디션이 확 좋아져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도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명현현상을 견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독소가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독소를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거를 빼는데 그냥 빠질 수 없겠죠. 단기간 내에 빼야 되니까 30년을 단기간 내에 빼야 되니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유념하시고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다, 버틸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더욱 변비가 생긴다거나 약간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냥 위장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해독하고 있다,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드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겪어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약이란 뜻이에요. 그냥 꾸준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지나친 칼로리 섭취입니다. 간혹 올리브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일반식을 그냥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먹던 칼로리 플러스 올리브유의 칼로리까지 더해져서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건강한 건강해지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채소 과일식, 채소 과일 마음껏 듬뿍 드시면은 무리 없이 건강한 체중으로 내려갈 수 있고 더 건강한 몸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건데 다른 지방류 오메가3라든지 아니면 MCT 오일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이 계속 있었잖아요.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같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좋다니까 뭐 다 드시는데 그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지방류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올리브오일 건강법을 하실 때는 올리브유만 드시고 다른 거 하고 싶으시면 다른 거 하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거 하실 때도 하나씩만 하셔야 돼요. 이걸 다 섞어서 한다고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짬뽕 돼서 몸에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차가 앞으로 가려면 엑셀을 밟아야 되고 설레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둘 다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고장나겠죠.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다른 다이어트랑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뭐 이거 좋다는 건 다 하시고 다이어트 약도 먹고 이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현대인의 병은 먹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병은 먹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안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줄여가는 연습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줄이시고 영양제 다 끊으시고 올리브유만 드셔보시면 그 효과, 영양제 효과 훨씬 좋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느린 것 같고 좀 그렇지만 이게 훨씬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올리브유의 채소 과일식 건강의 기본입니다. 아셨죠? 제가 많은 분들께 지금 단톡방에는 750분이 넘었고
댓글도 거의 다 보면서 올리브유 건강법을 알려드리면 알려드릴수록 느끼는 건데요. 뭐 막 언제까지 빼야 된다, 막 급하다, 뭐 조급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걱정해서 안 빠지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작 전에 무서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 영상을 만난 건 행운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눈 떴을 때 바로 40ml 마시고 하루를 알차게 시작해보세요. 그냥 2초도 안 되는 그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것도 그 2초 때문이에요. 하루에 마시면서 하루를 생각하고 약간 쓰거든요. 쓴 거 마시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 다짐을 하고 가는 것. 저도 주대가 없어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 포기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만 밀고 가는 꾸준함, 그냥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물이 끓기 전까지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30도나 60도나 99도나 똑같죠. 사진으로 보기엔 똑같잖아요. 근데 딱 1도 올랐을 때 30도는 31도가 되고 60은 61도가 되지만 99도는 물이 엄청나게 끓게 되죠. 그 마지막 1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꾸준함이죠.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겪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분명 효과를 보실 거예요.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라며 오늘부터라도 올리브유 40ml 꼭꼭 드시고 30분 공복 유지, 채소과 일식, 하루 7, 8시간 취침, 밤 10시, 11시 사이에 꼭 주무시고요. 이거 지키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됐을 때 지금의 나보다 훨씬 건강한 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꼭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올리브유였습니다. 올리브유 효과 못 보신 분들 바로 저야 2배 효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브유입니다. 요즘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올리브유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 항암, 골다공증, 우울증, 신장, 체중 감소, 당뇨, 만성염증 등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올리브유를 3년째 매일 복용하고 있고 체중은 30kg 정도 감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나 집중력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을 너무 잘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한 10년간 밥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가고 밥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고속버스를 타거나 참을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를 먹고 나서 단 2주 만에 아침에 쾌변을 보더니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쾌변으로. 그래서 너무나 가뿐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올리브유. 하지만 이걸 마실 때 이런 걸 지켜주지 않으면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올리브유 먹을 때 효과 2배로 볼 수 있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에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마시는 건 배가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음식물들이 장에 먼저 들어가 있다면 그걸 소화하는데 올리브 오일까지 들어오니까 효과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만 단독으로 장이 공복 상태일 때 먹었을 때 올리브 오일의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복용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올리브유를 마셔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리브오일을 마시고 30분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 기상 직후에 마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후에 30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50ml 정도를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마시고 30분 정도를 물도 마시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장내 유익균에게 먹이를 주고 힘을 줄 수 있으며 장내 유해균인 상구균 등의 유해균들이 억제되어서 장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바로 올리브유 마시고 30분 공복 꼭 지켜보세요. 세 번째는 마늘, 양파 등과 함께 같이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올리브유 튀김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정답은 바로 튀김에 쓰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올리브유가 발화점도 낮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쁜 기름으로 바뀐다 이런 루머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튀김으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고 발화점이 낮은 것도 음식물보다 높아서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나쁜 기름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도 다 근거 없는 루머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럼 마늘과 양파 등을 볶을 때 사용한다면 훨씬 더 흡수율이 좋고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오일 효과 2배 올리는 방법 같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직후에 한 스푼이나 50ml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마시고 두 번째는 올리브를 마신 다음에 30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늘, 양파 등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여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경험해본 올리브유 건강관리법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브였습니다. 한 달 매일 공복에 먹었는데 1kg도 빠지지 않음! 너 살 안 빠지면 찾아오라 그랬지. 어디야! 올리브유인지 뭐 식강인지 낚시질 그만해라! 올리브유 3주 먹었는데 살 1kg 쪘다! 플라시보야. 영상 감사합니다. 바로 황금 올리브유 치킨 시켰습니다. 올리브유고 먹어. 눈밑 지방제. 벌써 유튜브를 운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단톡방에 1000분 넘게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상담한 분만 벌써 300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한 달에 10kg 이상 감량하신 분들, 아니면 안 빠진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무섭게 감량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러면서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올리브유 다이어트, 남들은 다 빠진다고 댓글에 난리 났는데 나만 안 빠지시는 분들,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한 달에 10kg 이상 감량하신 분들과 너무 안 빠지는데 갑자기 이거 하나만 변화를 주고 무섭게 감량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채소 과일식을 배 터지게 드시는 것입니다. 진짜 배 터지게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적게 먹어야 되고 운동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쉬우면 다이어트 방법이 왜 있겠어요. 사람들은 더 쉬운 걸 찾아다니잖아요. 적게 먹으면은 입 터져서 요요 오고, 운동 많이 하면 허기 져서 또 입 터져서 건강한 돼지 되고 요요 오고, 운동 그만두면 바로 살찌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쉐입의 몸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댓글에도 다이어트는 고통이란 걸 인정해야 지속할 수 있어. 자꾸 고통 없는 선택지를 찾아다니니까 힘든 거야. 라는 댓글이 좋아요 70개를 받으면서 인기 댓글에 올라간 이유도 이런 편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면 평생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요요 오기가 훨씬 쉽습니다.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적당히 하고 적당히 빼고 싶은데 일상까지 침범하면서 일도 바빠 죽겠는데 건강까지 챙겨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탈진 오고, 이걸 왜 내가 하고 있나 회의감도 들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바로 치킨 시켜가지고 야식 먹으면서 이게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요요가 오는 거예요.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채소 과일식을 배 터지게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엔 진짜 걱정 많이 하세요. 과일에 과당이 많아서 당뇨 오는 거 아닌가요? 과당은 간에서 처리하는데 간 처리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오는 거 아닌가요? 단백질은 어떻게 해요? 단백질 안 먹으면서 살 빼면은 몸 다 망가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육도 하나도 없어지고 기초대사량 낮아지고, 렉틴은 뭐 또 어떻게 해요? 뭐 방울토마토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등등 너무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일단 과일은 수분이 70% 이상이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고 간에서 빠르게 흡수돼가지고 처리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야지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물과 식이섬유가 도와주니까 흡수가 천천히 돼가지고 부담이 안 가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몸이 아주 편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당은 정제당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간에서 처리하니까 지방간 걱정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45년간의 임상검증에 성공한 자연치유책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이란 책에서 전홍준 선생님은 채소 과일을 먹는 것이, 생채소 과일을 먹는 것이 오히려 지방간을 낮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45년간 증명하신 거예요. 임상으로. 직접. 실험실에서 실험한 게 아니라 직접 임상으로 진행하신 거라 믿을만 합니다. 잘못된 생활 방식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단백질 또한 비건 보디빌딩 선수가 이렇게 몸을 키우실 정도니까 꼭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더라도 두부, 콩, 청국장, 된장찌개 이런 걸로도 단백질에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선수처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는 몸에 안 좋으니까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일이 훨씬 좋아요. 단백질 쉐이크는 드시면서 과일을 안 드신다니, 이게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렉틴도 요즘에 이슈가 많은데, 렉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냥 너무 많은 정보는 사실 필요 없고 제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제 몸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직접 먹어보고 한번 효과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그걸 설명하기엔 너무 기니까 제가 전자책으로 요약 잘 해놔놨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전자책 고정 댓글에 링크해서
신청하셔서 받아가면 됩니다. 무료 전자책 안에는 올리브유 식단 어떻게 하는지, 올리브유 복용법 어떻게 하는지, 후기, 그다음에 추천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으니까 신청해주세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채소 과일식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입 터짐도 없고 요요도 없고 체중 감량도 빠르고 몸도 건강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바꿨는데요. 그런데 올리브유 드시는 건 이미 하고 계시죠? 그렇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리브유 아침 공복에 40ml 드시고 30분간 공복 유지해주세요. 물도 마시지 말고요. 올리브유를 안 마시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심하게 벤 상처에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벤 상처 잡고 있으면은 붓긴 붓겠죠. 하지만 손 놓으면 바로 떨어져서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더 벌어지죠. 상처가 너무 벌어졌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꼬매고 연고도 바르고 드레싱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 몸도 이렇게 벤 상처 난 것과 똑같습니다.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바로 다이어트 들어가면은 그냥 잡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놓으면 바로 요요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다가 바로 느슨해지면 바로 요요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연예인 될 거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좀 이쁘게. 그 정도면 올리브유 다이어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몸을 다이어트할 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셔야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쉽게 감량하실 수 있어요. 올리브유 드시고 장내 환경 개선하시고 다이어트 하시면서 동시에 채소과일식으로 몸 치유도 하면서 입 터짐도 방지하고 맛있게 신나는 좋은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실천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셔서 저 또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많이 살이 쪘는데 여기서 살 더 찌면 어떡하냐, 네 말 들었는데 살 더 찌면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1일 1식하고 참다가 힘들어서 더 먹어서 요요 오고 전에 체중보다 더 많이 찌고 뭐 다이어트 이상한 다이어트 하다가 뭐 무월경 오고 몸 대사 다 망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쉬운 다이어트는 처음이다, 만족도 200%다, 여기가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 관리의 정착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신기해 하세요. 과일 이렇게 많이 먹고 채소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배 터지게 먹었는데 살이 빠져요. 건강검진 해보니까 수치가 다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 했냐고 물어봐요.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몇 달간 체험자들 기다릴게요. 그때 시작하려고요. 이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셨습니다. 영상에 댓글 한 번씩 쭉 보시고 후기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이제 진짜 시작할 때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조선시대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깨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벼루 반만한 고철을 갓 태어난 아기 대하듯 어루만지고 연모하는 이를 대하듯 소중히 지니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저는 시커멓기도 하고 시퍼렇기도 한 것이 아주 널리 쓰일 모양이다. 기억하거라. 이렇게 생겼다. 찰칵 투자할 일이 있음 크게 하거라. 옛날에 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딱 본다면 바로 하고 이해하겠죠.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바로 주방에 가셔서 올리브유 꺼내 보시고 엑스트라 버진인지 확인해 보시고 40ml 그냥 마셔보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장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올리유였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 난리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올리브유로 사기를 친 범죄자들이 많이 적발되었다는 건데요. 압수한 올리브만 해도 26만 리터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올리브유 생산지 1, 2위를 다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더욱 충격이었는데요. 이들은 최하 등급의 올리브 오일인 공업용 람판데 등급의 오일을 향료를 섞고 살짝 엑스트라 버진 같은 걸 섞어서 최고 등급 올리브 오일로 둔갑하여 팔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짜 올리브 오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먹고 샐러드에도 뿌려 먹고 계란 후라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가짜 올리브 오일이었다니 충격이죠. 저도 그런 충격을 받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게 진짜 올리브 오일이고 어떤 게 가짜 올리브 오일인지, 올리브 오일로 적발된 브랜드는 어떤 건지,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판별할지, 믿을만한 올리브 오일은 어떤 거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발된 엑스트라 버진으로 팔았지만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이하인 브랜드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UC 데이비스의 올리브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국내에도 유통되는 제품이 있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집에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가짜 올리브오일 판별법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올리브오일을 컵에 따라서 5시간 정도 0도씨에서 냉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리브유가 살짝 굳으면은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오일이고, 굳지 않고 찰랑찰랑거리면은 가짜 올리브 오일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식물성 오일도 0도씨에서 카놀라유 같이 굳는 것도 있고, 안에 뭘 섞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여서 이 판별법은 그리 활용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판별법은 마셔보는 것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마셨을 때 풀향이 나고, 그리고 끝에 쌉싸름하고 매콤한 맛이 나는지, 이 부분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뒤에 대중적인 인증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P, PDO, IGP, PGI 등의 인증 마크를 확인하면은 좀 더 가짜 올리브유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오래 먹고 있고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은 바로 커클랜드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 제품은 뷰로 베리타스라는 190년 이상 된 인증 업체에서 인증을 해줬고요. 그래서 품질이 보장되고 미국 농무부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등급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원산지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뭐 이탈리아산이라든지 이탈리아 스페인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절에 따라서 생산량 차이가 있어서 다른 제품들과 혼합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품질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 추천드리고, 가성비도 굉장히 좋아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리브유 마시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0ml를 원샷하고 30분간 물도 마시지 않고 공복을 유지합니다. 이 방법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고,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장이 일단 굉장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변을 볼 때도 올리브유를 마시지 않았을 때와 마셨을 때의 차이가 크고요. 전반적으로 배가 아프거나 이런 일들도 현저히 줄어들고 굉장히 산뜻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올리브오일 한 잔씩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식욕을 좀 억제해줘서, 식욕이란 게 장내의 유해균 때문인데 이게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올리브오일이. 그래서 식욕 억제 기능도 있어서 다이어트 할 때도 훨씬 쉽게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맛도 없고 혼자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톡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침마다 올리브오일 드시는 분들이 사진 찍어서 인증도 하시고, 여러 가지 건강 정보라든지 아니면 물어볼 것들,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고 궁금한 점들, 그런 단톡방이 있는데, 저희 아래 링크에,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시면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인증도 하고 올리브오일도 마시고 약간 이렇게 진행하면 훨씬 더 쉽게 건강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올리브오일 마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올리유였습니다. 지금 저희 단톡방에 8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운동 안 하면 기초대사량 낮아져서 살 안 빠지는 거 아닌가요? 적게 먹으면 기초대사량 떨어져서 살 안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운동도 빡세게 하고 식단도 극한까지 조절하고 배고픔을 막 참으면서 여기서 먹어야 된다 그러고 저기서 먹지 말라 그러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이걸 먹어야 돼, 저걸 먹어야 돼, 어떤 걸 먹어야 돼,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여기서 먹으라 그러고 여기서 먹지 말라 그러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죠. 특히 심리적으로 압박도 들어오니까 살이 더 찌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 30kg가 무섭게 빠져서 오히려 살을 좀 찌워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은 감량 후에 좀 찌워서 적정 체중을 유지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운동 없이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요요 올래야 올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걸 지속하는 방법을 마스터하게 되실 거예요. 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기초대사량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쓰는 에너지예요. 숨만 쉬고 있어도 장기들이 돌아가고, 숨 쉬고 체온이 유지되고 혈당이 유지되고, 그런 활동에 들어가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기초대사량의 대부분은 장기, 특히 간에서 많이 소비가 됩니다. 기초대사량의 무려 27%를 차지하죠. 간의 역할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안 먹어도 포도당을 만들어내서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을 높여놓으면 간이 일을 덜 하게 되고, 간이 일을 안 하니까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충분히 먹으면 간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간이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요. 일단 이걸 알아두시고, 더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이죠.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음식을 너무 적게 먹어버리면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최대한 아껴야겠다 라고 몸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를 억제하고 살을 안 빠지게 만드는 비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긴축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럴 때는 칼로리를 늘려줘야 돼요. 그런데 탄수화물로 칼로리를 늘리면 안 됩니다. 지방으로 칼로리를 늘려야겠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탄수화물은 혈당을 올려서 간을 일을 안 하게 하니까 간이 일을 안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이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름이 뭘까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가장 좋은 지방으로 포만감을 주고 지방을 늘려서 에너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배고픔도 잡아주고 기초대사량도 올려주고 최고의 식품입니다. 완전 치트키죠. 올리브유로 칼로리와 지방을 채워주면서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기초대사량 높아지고 배 안 고프고 완전히 다이어트 치트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구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올리브유 40ml를 8숟가락을 복용하고 30분간 물도 마시지 않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아직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세요. 그리고 이해되셔야 합니다. 이 지식은 평생 써먹을 수 있고 주변에도 아는 척 자랑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아무튼 공복에 올리브유 40ml 마시고 30분 정도 물도 안 마시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배가 안 고프실 거예요. 배가 고플 때까지 쭉 기다리시다가 배가 고프면은 그때가 바로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아주 좋은 채소과일식을 해주시면 효과가 10배는 늘어납니다. 이때 채소과일식은 바나나, 방울토마토를 기본으로 제철 과일을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아마 과일의 상큼함을 극한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과일 이렇게 맛있었나? 많은 분들이 나 원래 과일 싫어했는데 올리브유 먹고 배고픔을 느낀 다음에 과일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계속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드세요. 이렇게 다이어트 감량 기간에는 점심 저녁을 채소 과일식으로만 드시면 됩니다. 두부랑 콩, 두유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 드시면 단백질도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살이 무섭게 빠집니다. 내일부터 이 방법 꼭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감량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건강을 찾으면 감량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감량이 안 되고 계속 탄수화물 땡기고 더 안 좋은 것들 땡기고 계속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려면 우선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향이 어떤 건지 알고 그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람마다 디테일한 부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밑에 깔려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얕은 질문이 아니라 깊은 질문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 2년 살 거 아니잖아요. 이제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데 그 몇 분, 제 영상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7, 8분 정도? 이 영상들만, 제가 앞으로 올려드린 영상들만 이해하셔도 건강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나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쭉 보시고 건강하게 염증 없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전문 용어들 많이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하시고 몸에 대해서 조금씩 더 공부하셔서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만약에 안 드시고 계시다면 내일부터 공복에 올리브유 한 잔 드셔보세요.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브였습니다. 오늘은 비기를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되게 중요한 몇 가지 얘기를 드릴 거고,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다이어트 영상들 본다고 살 빠지지 않아요. 정확히 그 몸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다이어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강해지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안 먹고 운동하고 이런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한 달에 10kg 이상 감량이 가능합니다. 한 6개월 PT 같은 거 받고 바디 프로필 찍고 바로 한 달 만에 요요 와가지고 더 심하게 체중 찌고 이상한 다이어트 계속 해가지고 대사 다 망가져서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로 바뀌고 이런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제야 올리브 다이어트를 알게 돼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으시고,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행복하고 살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쉽게 다이어트 하는 거 처음이라고, 이게 너무 신나고 건강해지니까 막 주변에 막 다 전파하고 다니시고, 괜히 지금 다이어트 유튜버 성장률 상위권이 아닙니다. 오늘 해드리는 얘기를 딱 한 달만 지켜보세요. 완벽하게 안 지키셔도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라도 100% 좋아집니다. 그 다이어트라는 거대한 실타래의 그 한 부분만 잡아도, 한 올만 잡아도 전체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앞으로 한 달간 우당탕탕 넘어지더라도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안 빠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빼드릴게요. 일단 대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건강해지면 살은 알아서 빠진다, 이거예요. 그럼 건강해지는 게 뭘까? 건강해지는 것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 몸에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살찌면 그냥 지방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지방이 아니라 염증 덩어리입니다. 염증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각종 병이 생기고 몸 망가지고 기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잠 안 깨니까 커피 들이붓고 과식하고 간식 계속 먹고 저녁 과식하고 밤에 야식 먹고 왠지 자면 아까워서 쇼츠 보고 그러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들고, 이런 생활이 각각의 개별적인 문제가 그런 것 같지만 기운 없는 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 과식하는 거, 이런 게 다 모두 다 같은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바로 염증. 우리는 이 염증과 싸워야 됩니다. 그럼 이 염증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작은 먼지 먼저 치우나요? 아니죠. 큰 거를 먼저 치우죠. 그러다가 중간 거 치우고 작은 거 치우고 먼지 쓰레받기로 쓸어서 담아서 버리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큰 걸 먼저 치워야지 뭔가 정리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할지 아니면 언제쯤 끝날지 보이고 이게 감이 오죠. 똑같이 염증도 가장 큰 거, 베이스 캠프, 본진을 먼저 깨부셔야 됩니다. 염증의 본질은 바로 위장입니다. 위장이 우리 몸의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 뚫리면은 바로 뺏기는 거예요. 위장이 상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염증이 계속해서 생기고 염증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유해균들이 위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유익균들이 힘을 못 써서 염증이 생기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악순환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위장을 공략해야겠죠. 위장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올리브유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에 폴리페놀, 올레인산, 올레오칸탈 이런 여러 등등의 영양소들이 유해균을 가장 빠르게 없애주고 유익균을 튼튼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소리가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40ml 드시라, 이 얘기입니다. 다른 거 섞지 말고요. 공복에 올리브유만 먹어야 올리브유의 영양성분들이 쭉쭉 위장으로 빨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위장이. 아침에 40ml 드시고 30분간 물도 마시지 말고 공복을 유지해주세요. 남자든 여자든 키가 작든 크든 몸무게가 많든 적든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40ml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위장이 치유되면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고 음식을 보면 환장하는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져요. 어느 정도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저희 단톡방에 올리브유 복용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남편한테 치킨 시켜주고 자기는 먹기 싫어서 안 먹었다는 분도 계세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저희 단톡방에 이런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엄청 많아요. 가짜 배고픔이 없어지니까 배부르면 그냥 끝인 거예요. 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일단 그냥 한번 해보세요. 머리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될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타는 거 머리로 백날 해봐야 한 번 타다 넘어지는 게 몇 배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주방 가셔서 올리브유 보시고 엑스트라 버진인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으면 40ml 드셔보세요. 이게 좀 먹기 힘들다, 좀 좋은 거, 과일향 나는 거, 난 내 몸을 위해서 좀 더 돈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게시판에 공구 예약 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서 공구 예약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공구 시작하면 알림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식단인데 아침은 일단 올리브유 드시고 단식을 하세요. 올리브유 마시면 포만감이 생기고 가짜 식욕을 잡아서 단식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이 채소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채소 과일은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은 후로 대장암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건 죽은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고 죽은 음식의 기준은 쉽게 말하면 수분 함량의 차이입니다. 음식의 70% 이상의 수분을 함량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규정할게요. 추천드리는 채소 과일은 바나나, 방울토마토,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제철 과일들, 그리고 두부, 두유 등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고 전자책 신청해 주시면 올리브유 다이어트 가이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는데 거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통으로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있죠. 바나나는 좀 먹기 힘든데 바나나도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껍질까지 웬만하면 다 드시고요. 사과 이런 건 괜찮잖아요. 껍질까지 다 드시고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분들도 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주는 건데 안 먹기도 그렇고 눈치도 보이고 왠지 공짜인데 안 먹으면 좀 아깝고 그렇잖아요. 그냥 같이 드시되 조금만 덜 드셔보세요. 밥도 평소에는 다 먹었다면 한두 숟갈 정도 남겨보시고 이 작은 게 분명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저녁 때는 채소 과일 드시는 거 아시죠? 이 얘기를 하면은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단백질은 어떻게 해요? 단백질은 두부 한 모에 단백질이 24g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 하나에 단백질 얼마 들어있죠? 20g 들어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수박 반 통에 단백질이 12g이 들어있습니다. 수박에 단백질이 12g이 들어있어요. 신기하죠?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유나 두부 이런 걸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채소 과일 하면은 탄수화물 줄이니까 뭐 몸에 문제 생긴다, 몸에 질환 생긴다,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바나나 하나에 탄수화물이 27g이 들어있습니다. 쌀밥 하나에, 흰 쌀밥 한 그릇에 탄수화물이 67g이 들어있어요. 바나나 2개 반만 먹어도 한 끼가 채워지죠. 한 공기 이상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흰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과일에 아주 좋은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실천해보세요.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부연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야 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살 빼는 법 뭐라 그랬죠? 건강해지는 거. 건강해지면 살은 그냥 빠진다. 건강해지는 거 뭐라 그랬죠? 염증을 없애는 거. 염증 없애는 거 어떻게 해요? 올리브유 마셔서 유익균 도와주고 유해균 없애고 다시 우리 성벽을 쌓아 올린다. 성벽 재건한다. 그리고 뭐죠? 가공식품 말고 살아있는 식품, 클린한 음식을 먹어서 몸에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러면 살 빠지는 게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라 그랬죠. 컨디션이 일단 진짜 좋아지고 주변에서 얼굴 밝아졌다, 피부 좋아졌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을 것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다음은 잠입니다. 잠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나는 누워도 불면증이 심해서 잠이 안 오고 뭐 수면제 약을 복용해야지 잠 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올리브유를 복용하고 잠이 너무 쏟아져서 9시부터 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면제도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처음에 올리브유 복용 특성상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몸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때 몸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몸이 쉽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잠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럼 이때가 오히려 좋아. 기회예요. 이때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10시에 11시에선 꼭 누우세요. 그리고 7, 8시간은 꼭 주무셔야 합니다. 졸리면 그냥 계속 주무세요. 아니면 조금 참아보시고 밤에 꿀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살짝씩. 그건 맞게 좀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잠이 너무 모자라서 모르고 있다가 뇌가 정신을 차리고 졸린 걸 수도 있으니까 잠도 푹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이라는 게 정확히 왜 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몸과 뇌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많이들 설명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찌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잠을 통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온전히 청소하는 역할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꼭 10시, 11시 이때 누우시고 7, 8시간은 꼭 주무시길 바랍니다. 진짜 불면증 약 드시던 분도 불면증 약 줄이시거나 끊으시고 숙면 취하시고 막 5년 만에 숙면 취했다는 분도 계시고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올리브유 복용해 보세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운동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이나 뭐 일상생활을 밖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따로 운동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유는 운동을 좀 심하게 하다 보면 허기가 질 수도 있고 그럼 입퍼짐이 올 수도 있고 다이어트가 식단과 운동이라면 저는 식단이 9, 운동이 1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감량 후에 하시면 되고 추천 안 드렸었는데 너무 집 밖을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같은 거 드시고 한 20-30분 정도 밖에서 걷거나 뭐 존투 운동 같이 살짝씩 뛰는 정도, 그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많이 한다 라고 하면 추가로 운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 요즘에 날씨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햇빛도 보시고 그럼 잠도 또 더 잘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침 기상 직후엔 올리브유 40ml 드시고 30분간 물도 마시지 않고 공복 유지하시고 점심에는 채소 과일식 드시고 만약에 회사 다니시거나 피치모텔 사정이 있으시면 일반식을 먹되 평소보다 2-3숟가락 정도 더 덜 남기시고 저녁 때는 채소 과일 드시고 10시, 11시엔 누워서 7, 8시간은 수면을 취하시고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배고프지 않은 선에서 하시고 너무 안 나가시는 분들은 한 2-30분 정도 햇빛 아래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때요? 다른 다이어트 유튜버들이나 운동 유튜버들과 비교해보면 어떠신가요? 너무 쉽지 않나요? 뭐 일단 운동 안 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운동이랑 다이어트는 정말 상관이 그냥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운동 안 하면 근육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하시는데 올리브유를 마시고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몸이 되면 체지방이 먼저 빠집니다. 근육은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근육도 조금 빠지는데 전체 다 살을 빼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뭐 체지방 빼면서 근육 올리는 거 이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방을 빨리 빼시고 자기 목표 체중에 왔을 때 그때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운동이 재밌고 훨씬 더 몸이 가볍고 훨씬 더 컨디션 좋아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100kg 때는 진짜 운동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한 70kg까지 빼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동하고 싶고 뛰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러닝도 지금 하루에 5kg씩 하고 팔굽혀펴기도 100개씩 하고 헬스 따로 다니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냥 다이어트 기간에는 굳이 운동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상 다니는 정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지 마시고 일단 쫙 다 빼시고 그 다음에 근육을 붙이는 스타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궁금증들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아침에 공복에 먹는 약이 있는데 그거 하면 어떡하냐, 뭐 유산균 어떡하냐, 영양제 어떡하냐, 다른 오일은 뭐 안 되냐, 뭐 이런 궁금증 많으실 텐데 그건 너무 기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전자책에 싹 다 정리해 놨으니까 거기 쭉 읽어보시고 무료예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알림톡으로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드릴 말씀은 맨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버리셔라. 네, 이겁니다. 그냥 한번 어떻게 되더라도 꾸준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 달간 꾸준히 진짜 해보세요. 실패해도 내일 또 도전하고 술 마셨어도 아침 올리브유 또 마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와의 신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신뢰 쌓으려면 어떻게 쌓나요? 자주 만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속 깊은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 신뢰가 쌓이잖아요. 점점 두텁게. 근데 나 자신과는 이런 걸 할 생각을 잘 못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기로 한 것도 안 하고 회사 일도 엉망으로 하고 나를 계속 내 자신이 나를 계속 실망시키니까 우울감도 오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막 살게 되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하기 싫은데 나와의 약속을 아주 작은 거를 계속 지키니까 어느 순간에 힘이 생기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싶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기분이 듭니다.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성공할 것 같진 않지만 할 수 있겠다는 느낌. 요즘 말로 자존감이 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분을 느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올리브유를 매일 아침에 먹자 라고 생각하고 올리브유를 계속 먹은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 후로 살도 3개월 만에 30kg 정도 빠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걸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더 중요한 건 나와의 약속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여러 가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걸 나누려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나는 혼자 하는 게 좀 힘들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에 단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숨겨놨는데 그거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전자책 꼼꼼히 읽으시고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셔서 선배님들 가르침도 받으시고 벌써 60일 넘고 70일 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전문가들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10kg 넘게 감량하신 분들, 5kg, 8kg 막 이렇게 감량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니까 또 너무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전자책에 후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진짜 한 달만 어떻게 가든 포기하지 않고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후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브였습니다. 첫날 1kg 빠지고 다음날 또 1kg가 빠지는 다이어트를 경험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뭐지? 갑자기 엄청 빠지네? 운동도 안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15kg가 넘게 빠지더라고요.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얼떨결에 다이어트가 되고 내가 운이 좋아서 뺀 줄 알았는데 공부해보고 다른 분들한테 알려줘 보니까 그냥 인체 시스템 자체가 이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당장 해야겠죠. 일단 시작하고 보세요. 한 달 후에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3개월간 운동 없이 30kg 감량한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kg가 넘었었고 30대 초반에 건강검진 했을 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군에 속해 있었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도 다니고 그때 막 아들이 태어났을 때라서 정신없이 바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 막 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해서 바로 아이 보고 씻고 놀아주고 재우고 밤에 불침번 사고 야간에 분유도 줘야 되고 몇 시간 못 자고 또 출근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야식도 먹고 살은 더 찌고 막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실패도 하고 이러다가 찾아보니까 올리브유 다이어트가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이어트가 바로 이 올리브유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평소에 파스타를 좋아해서 올리브유를 가까이 두고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를 생으로 마신다니까 좀 거부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연예인들도 하고 해외에 유명한 다이어터 분들도 한다니까 마셔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살이 정말 무섭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식탐이 정말 심했었거든요. 진짜 음식물을 보면은 못 참을 정도로 계속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가 싫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올리브유를 마시면 장내 환경이 개선돼서 유해균은 없어지고 유익균이 생기니까 정신을 놓고 먹는 그 입 터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훨씬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쁜 음식, 좋은 음식을 가려가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엄청 쉬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정말 쉬워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변을 진짜 잘 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잔변감도 없이.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거의 10년 동안 알아가지고 대사증후군도 있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 바로 화장실은 무조건 가고 거의 하루에 10번 간 적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지쳐서 진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체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유 먹고 나서 막 검은 변이 막 나오고 막 난리가 나더니 갑자기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주 아름다운 변이 나왔습니다. 잔변감도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변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거의 한 10년 만에 이런 응가를 한 게 기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후로 활력이 더 생기고 에너지도 더 생기고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 전반적인 부분이 훨씬 나아지는 거예요. 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해지니까요. 살은 말할 것도 없죠. 살은 30kg 정도 빠졌으니까. 그때 살이 너무 빠져서 사람들이 살찌라고 해서 지금 약간 찐 상태입니다. 그때는 거의 70kg, 72kg까지 뺐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자유자재로 컨트롤이 가능하죠. 지금은 한 75에서 77kg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4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요요도 없죠. 이렇게 좋은데 주변에 추천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왜 실패를 하나 가만히 봤더니 이게 혼자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변도 잘 나오는 거 알고 살 빠지는 거 알겠는데 혼자 먹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침마다 같이 올리브유 마시면서 인증도 해주시고 궁금한 것도 질문도 하고 서로 답변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올리브유 마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하고 벌써 몇 킬로씩 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게 혼자 하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하는 느낌이니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요. 화이팅도 해주고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100분 넘게 저희 단톡방에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올리브유 복용한 지 60일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1일차도 계시고 10일차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먹기 힘들다, 이게 두렵다, 올리브유 먹기 겁난다 이러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용기를 얻고 같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단톡방을 공개해 놓으니까 이상한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좀 관리를 하려고 해요. 아래 링크에 오셔서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순서대로 단톡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함께해요. 건강도 챙기고 삶의 질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올리브유. 안 오시면 저만 건강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올리브유였습니다. 올리유.